많은 초보 러너들은 존투 러닝이 좋다는 이야기 진짜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훈련의 80%는 저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죠. 하지만 러닝하는 동안 존투 러닝만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존투 러닝은 점점 힘들어져요. 실제로 뛰어보면 심박수가 존투 영역에 머물기가 진짜 쉽지 않다고 느끼실 건데요. 너무 쉽게 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심박수를 맞춰보겠다고 페이스를 킬로미터당 9에서 10분으로 맞춰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사실 초보 러너는 존투 심박수를 유지하기 진짜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존투 관련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될까요? 그런다고 존투가 성공할까요? 이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들어봐도 그냥 대화 가능할 정도로 뛰면 된다, 이 정도의 설명뿐이에요. 뭔가 명확한 이유가 없는 답들 속에서 좀 답답해져요. 그런데 이 모호한 존투러닝의 숨겨진 진실은 사실 심박수에 있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일본의 러닝 코치이자 유튜버인 아치다 준페이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정말 큰 걸 얻어갈 수 있습니다. 왜 존투러닝을 하는 초보자의 심박수가 금방 올라가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마치다 코치는 엘리트 러너와 초보 러너가 존투를 받아들이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엘리트 러너들의 경우 전체 훈련의 80%를 저강도로 훈련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초보 러너분들이 존투 러닝을 많이 해야 하는구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엘리트 러너가 80% 이상 존투 훈련을 가져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엘리트 선수들은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오랫동안 훈련을 하는데, 아무리 철인이라도 이 장시간을 고강도로만 러닝을 하면 몸이 견디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상을 피하려고 훈련의 80% 정도를 살살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한 강도로 달리는 거라고 해요. 결국 훈련량이 워낙 많으니까 몸의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저강도 비율이 많아지는 거죠. 반면 지금 말하는 이곳에도 진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초보 러너들이 이 80% 숫자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초보 러너는 일주일에 훈련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트보다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적죠. 그러니까 이 80%의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중요한 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강도로 꾸준히 달리면서 훈련량과 빈도를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존투와 80%에 집착할까요? 여기서 멈추면 절대 모르는 내용이니까 조금만 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마치다 코치가 말하는 존투러닝의 대표적 효과를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 미토콘드리아 수 증가 효과. 초보의 경우 근육의 에너지 발전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초보 러너는 같은 운동량을 처리하더라도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이 발전 시스템을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즉, 발전 시스템을 더 개선시켜 준다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수의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모세혈관 증가 효과. 모세혈관은 산소를 전달하는 골목길이거든요.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 큰 혈관, 모세혈관, 근육세포, 그리고 앞에서 본 미토콘드리아로 도달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계속 산소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런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모세혈관이 촘촘해지고 산소를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 점차 변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대표적 효과를 보려면 꼭 전투 운동이어야만 할까요? 아니에요. 아치다 코치는 존투를 넘어가도 된다고 말해요. 미토콘드리아 수 증가 효과와 모세혈관 증가 효과는 꼭 존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결국 존투 트레이닝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존투 트레이닝에만 존재하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존투는 훈련을 오래 할 수 있게 훈련의 부하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뛰라는 걸까요? 마치다 코치는 먼저 러닝 서적에 나오는 일회성 심박수에 과하게 몰두하지 말라고 합니다.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페이스로 뛰라고 하죠. 초보로는 아무리 천천히 뛰어도 어차피 심박수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편안한 페이스로 월간 주행거리를 정해서 달려보라고 합니다. 그럼 체력 기반이 다져지면서 자연스럽게 유산소 역시가 올라가고 결국 심박수는 이 과정을 통해 어차피 내려간다고 합니다. 즉, 진짜 천천히 뛰어도 심박수가 금방 올라가는 게 신경 쓰이는 분들이라면 심박수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거.
이게 마츠다 코치가 제안하는 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존투 심박수 숫자에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내가 막힘없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한 속도로 조금씩 주행거리를 적립해 보세요. 그렇게 편안하게 월 1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쌓다 보면 여러분의 심장 엔진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 페이스는 훨씬 빨라져 있는데 심박수는 거짓말처럼 떨어져 있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숫자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짜 편안한 조깅을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러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어졌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러닝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영상, 쇼츠가 있으니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